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 강남 대치동 컨설팅에서 다루는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1200개 이상의 합격 생기부를 보고 정리한 실제 예시를 바탕으로 역전하는 생기부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생기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으실 텐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딱 이 3가지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고 생기부에 써먹으시면 여러분들의 대학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 생기부. 먼저 대학에서 가장 뽑고 싶어하는 학생은 대학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는 학생입니다. 1차적으로 내신 등급을 통해서 학생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내신 등급으로만 학생을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신은 다양한 평가 항목 중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시면 지금처럼 공부하기 쉽게 자습서 문제집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터넷 서칭, 논문 등을 참고해서 공부해야 하고 실제 공부하는 것보다 찾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립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실제로 과제를 내주시는데 본인 스스로 인터넷 서칭 혹은 논문을 참고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스스로 찾아서 하는 심화 탐구를 잘하는 학생이 대학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는 학생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 입학사정관의 발언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등학교 때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기부에 대해 검색하다 보면 늘 탐구력이 중요하다라고 들으셨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탐구력이 바로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내용만 알아도 사실 생기부로 역전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탐구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입니다. 꼬꼬무 빨리 지금 노트에 적으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를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제학과를 희망해서 사회 시간에 금리에 대한 내용에 호기심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경제기사 300문 300답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재정 완화 정책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생겨서 논문 연준의 재정 완화 정책 분석을 읽었고 논문을 읽다 보니까 또 베이비 스텝에 대해서 궁금해서 관련 강의를 찾아보는 것처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조금 가시나요? 실제 생기부 예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1인데 논리적 사고력과 과학적 문제 해결력이 우수하며 수업에 집중하는 능력이 매우 우수함. 산과 염기를 학습하면서 pH에 의한 단백질 변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pH에 따른 효소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하면 효소의 작용이 방해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논문을 읽으며 단백질의 구조가 1차부터 4차까지 존재한다는 사실과 pH가 낮아지면 베타 병풍 구조가 증가하여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에 대해 대부분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구조가 수소이온 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발표함. 또한 효소 단백질의 변성이 발생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효소 활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적정한 매우 유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몸의 완충계에 대해 학습함. 이후 식물에도 효소가 존재하므로 동물이 아닌 식물에도 완충계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됨.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읽으며 토양의 탄산계, 인산계 완충작용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비료 등을 통해 토양의 매를 조절하면 식물의 효소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여러분이 이 생기부에서 쓰이는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꼬리에 꼬리 무는 탐구가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H에 의한 단백질 변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논문을 탐독하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의 구조가 수소이온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분석했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 몸의 완충계에 대해서 학습했고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지고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읽습니다. 단순히 탐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탐구를 통해 모르는 부분을 끊임없이 파고드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런 생기부가 제일 좋은 생기부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탐구한 내용들을 꼬리에 꼬리 무는 탐구를 통해서 최대한 깊게 탐구하는 것이 생기부를 좋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자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꼬꼬무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꼬꼬무를 제일 처음으로 설명한 이유는 사실 꼬꼬무만 잘해도 생기부는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꼬꼬무만 잘하셔도 최고의 생기부라고 평가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역효과. 생기부가 정말 좋은 학생들을 보면 이런 걸 생각한다고 라고 감탄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1200개 이상의 생기부를 보면서 웬만한 탐구 주제, 탐구 깊이는 다 봤는데 가끔 저를 놀라게 하는 생기부가 등장합니다. 바로 역효과를 생각하는 생기부예요. 역효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게 예를 들자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을 위한 기술 조사를 했는데 원자력 발전의 역효과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즉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점이죠. 이렇게 말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은 워낙 이슈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예시를 들자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내 법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만 탐구를 하겠지만 더욱 심화적으로 고민한 학생들은 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역효과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탐구에 대한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이 고민했을 때 이런 역효과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공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역효과 강력 추천드립니다. 기술의 장점만 보지 말고 반드시 기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로 활동인데 앞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다관절형 로봇과 비대칭 탄석 훅 장치 바퀴를 이용한 이동 구현 방식과 이때 효율을 최적화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면서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를 대처하는 로봇 구현에 대한 탐구함. 또한 건물이 무너졌을 경우 달라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슬램 기술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나타냄.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의 발전에 따른 효율과 인류 윤리와의
인류 윤리와의 양면성에 대하여 공학자의 책무에 대해 토론하며 윤리적인 면까지 고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류 윤리와의 양면성에 대하여 공학자의 책무에 대해 토론하여 윤리적인 면까지 고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저도 드론시티 실현화를 탐구할 때 드론의 카메라로 인해서 감시 사회가 초래될 수 있고 이는 정보의 불균형, 즉 전제주의 국가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어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챙길 때 이런 역효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토리가 있는 생기부.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스토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 읽어보셨죠?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는 것은 입학사정관이 생기부를 읽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비문학을 읽을 때 지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 주제가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주제 파악이 쉽고 기억에도 잘 남을 겁니다. 생기부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를 설정을 해서 생기부를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예시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고3 때 생기부 벼락치기를 하면서 드론시티 실현화라는 주제를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드론시티는 현대 사회에서 드론이 떠다니는 말도 안 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드론시티를 실현하기 위해선 다양한 해결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하니까 드론법, 드론의 배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론 충전 시스템, 또 새랑 충돌하면 안 되니까 자동 회피 시스템 등 드론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해결 과제들을 논문, 강연, 책 등을 통해서 탐구를 했고 이를 생기부에 최대한 뿌리듯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제 생기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장으로서 드론 택배 실효성을 팀원들과 드론의 한계, 실현 가능성에 대해 토의하고 논문 LTE 네트워크 기반 드론의 최적 경로에 관한 연구를 함께 읽고 드론의 LTE 모뎀 및 유심 칩을 탑재하고 원거리에서도 자율주행할 수 있음을 발표. 바로 이 부분이 드론의 통신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그 밑에 바로 보면은 최단 경로를 찾더라도 충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LTE 기반의 다중 드론 통신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읽고 추가적으로 조사함이라는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드론의 충전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물리학입니다. 실험 중 추가 떨어지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고 드론의 공간 분할에 대한 의문이 생겨 논문 스마트 시티와 드론 공간 분할을 읽고 수직 수평 회전 공간에서 TLS 수치와 민감도를 통한 비행 가능 조건을 학습하고 스마트 시티와 블록체인 또한 PPT로 만들어 발표. 이 내용은 드론 공간 분할 시스템, 즉 드론의 길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드론시티를 위한 해결 과정들이 생기부 곳곳에 등장합니다.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제 생기부를 읽었을 때 드론시티를 위해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구나, 굉장히 유기적인 생기부다 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기부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평가되기 때문에 생기부에 스토리가 없다면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평가가 오면 스토리 없이 무작정 소재만 찾으면서 수행평가를 마무리한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스토리를 세우고 미리 생기부를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스토리 설정을 위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실 텐데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를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스토리를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 또한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시작이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보라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모두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가 뭐라도 아는 게 있어야 스토리를 세우든 말든 합니다. 하루에 10분씩 투자를 해보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해요. 이창섭 씨가 나오는 전과자 같은 유튜브처럼 학과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 지식을 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하루 종일 공부 안 합니다. 쇼츠 보는 시간도 있고 유튜브 보는 시간도 있는데 그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서 내 진로에 대한 탐구를 조금씩 진행을 해간다면 점차 지식은 확장될 거고 저는 이거를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면 정말 생계부에 있어서 상위 1%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이죠. 사실 어느 정도 공부하더라도 사실 생기부 스토리를 짜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스토리도 짜주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지리는 생기부 특징 3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3가지 예시를 기억하시고 생기부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많은 사례와 생기부 작성 비결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댓글에 올려드릴게요.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